안녕하세요. 2018년도 전공 B 기출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교과 교육론 문제입니다. 자, A 교사와 B 교사의 대화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A 교사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할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데 B 교사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B 교사는 이미 작성된 프로그램을 이거를 읽고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가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배열에 대해서 이거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나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활동 내용을 하고 있는데 1번에 보면은 배열을 활용한 주어진 프로그램을 읽고 이해하는 활동. 자, 여기 읽고 이해하는 활동. 자, 여기가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여기부터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간다고 했는데 그 점진적으로 높여간 단계를 2단계부터 5단계까지 활동 내용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열성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1번에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나의 기억 니은을 찾아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은 프로그램으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읽고 이해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게 들어가면 될까요? 이거는 좀 뭐랄까 오픈형 문제라서 딱 떨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를 뭐 찾아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억을 보면은 먼저 이거는 3번은 전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니까 여기는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에 빈칸을 비워놓고서 그 안을 채워넣는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학생이 직접 작성을 하는 거니까 완성된 프로그램을 주고 처음에는 1번에서 이해를 했다면 여기서는 따라하기, 이 완성된 프로그램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작성하는 과제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작성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니은을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으니까 여기 이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발전된 과제를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번을 보면은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서 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했으니까요.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 이런 거를 빼고 또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역시 오픈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와 어떤 개발한 여기서 작성된 과제를 같이 공유하면서 비교, 공유하고 비교 분석한다든지 그래서 친구들이랑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작성한 문제보다 좀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응용하게 해서 응용된 어떤 과제, 문제를 제시를 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한두 문장 정도로 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딱 떨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여기보다 좀 더 복잡한 문제, 여기보다 좀 더 발전된 문제를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학습자 개인차를 고려해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쓰는 문제인데 개인차를 고려해서 한다는 것은 선생님 혼자서 교사 한 명이 여러 명의 학생들을 다 수업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맞춤형 수업을 하기는 어려워요. 여기 있는 강의법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실습을 하다 보면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또 중간쯤에 있는 학생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맞춤형 수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차를 고려할 때는
학생들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팀 티칭 방법이 있죠. 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동료 교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이뤄서 팀을 가르치는 거죠. 여기 또 다른 팀이 있고, 또 다른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동료 교수법이라고 하면은 기출문제 다른 데서 어디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A 교사가 있고 B 교사가 있어요. 둘 다 교사입니다. 학생이 있고 A 교사가 가르치다가 이 동료 교수가 가르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동료 교수라는 거는 학생이 있고 학생이 있을 때 이 동료 학생이 다른 학생을 가르치는 게 동료 교수법이죠. 개인차를 고려할 때 좀 더 잘하는 학생이 좀 더 못하는 학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 이게 동료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팀 티칭은 이렇게 팀을 이뤄서 여기 잘하는 학생들 팀을 이뤄서 여기를 또 수업을 해주고, 여기 중간 단계 학생 또 수업을 해주고, 잘 못하는 학생 또 수업을 해주고, 이렇게 팀을 이뤄서 수업을 하는 게 팀 티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 정도, 두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요. 개인차를 고려할 때는 이런 방법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데이터베이스 문제입니다. 정규화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 이제 릴레이션을 이렇게 주고 기본 키가 A, B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함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 자, 기억, 니은, 함수 종속 관계가 좀 두 칸이 비어 있는데 여기를 채워넣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윗단계로의 정규화를 진행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함수 종속 관계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죠. 그래서 이 앞에 세 개가 주어졌으니까 A, B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약간 대표적으로 많이 나올 3NF와 BCNF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이렇게 갔다가 B로 돌아오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 A, B를 알면은 C가 결정이 됩니다. C가 이렇게 결정이 되죠. 자, 그 다음 D를 알면 E가 돼요. 자, D와 E는 지금 여기랑 상관이 없으니까 얘를 먼저 그려볼까요? A랑 A가 여기 있으니까 A를 알면은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죠. 이렇게 됩니다. 요가 그려졌고, 그 다음에 D를 알면 E가 결정이 되죠. D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D를 알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 세 개를 화살표를 그렸고 나머지 두 개를 찾으면 되는데, A를 알면 무엇이 결정되는가를 볼게요. 자, 그럴 때는 여기 데이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다 썼으니까 힌트는 이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밖에 없죠. 그래서 A1이 같아요. 이 A1이라는 값이 같을 때 뭐가 결정돼요? 자, 보면은 B1, B2는 다르죠. 그러면은 A로 B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C를 가보면은 C1, C2 값이 달라요. 역시. 그래서 C를 결정할 때는 A, B가 두 개가 다 필요하죠. 그래서 A만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로 결정할 수 있는 걸 또 넘어가 볼게요. D를 가보면은 D1 값이 같네요.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A로 D가 결정된다 확신은 할 수 없고 일단 후보로만 정해놨습니다. D는 남겨놓고 E를 가볼게요. E2 역시 같습니다. 근데 얘도 역시 후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미 주어졌어요. A에서 E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볼 필요는 없죠. 맞기는 하지만 맞았습니다. 있고. 자, 그러면은 B, C는 아닌 것 같으니까 D만 지금 후보로 있어요. E는 이미 결정이 됐고. 자, 그럼 D를 좀 더 확인을 해보죠. 자, A2가 있고 A2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D3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A3는 지금 값이 하나밖에 없고 A4는 역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결정이 되는 거. 자, 그럼 이 데이터만 봤을 때 A가 결정이 되면
D도 결정이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에서 D로 이렇게 화살표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D가 되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C를 보면은 C1, C1 이렇게 돼 있죠. 자, A1, A2 결정이 되지 않죠. B1, B1 후보가 됩니다. 다음에 D1, D3 다르고 E2는 다릅니다. 지금 결성이 될 수 있는 건 B밖에 지금 후보가 없네요. 이 상태에서 또 다른 걸 볼까요? 여기죠. C2, C3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걸로 비교를 할 수가 없고 C4, C4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얘를 가보면은 B3, B3 같죠. 그래서 결정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만 가지고 결정이 된다고 확신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 봤을 때는 C로 결정할 수 있는 건 B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B가 되겠죠. 여기는 D, 여기는 B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은 함수동속집합 이용하여 정규여덟차에 따라 3NF와 BCNF로 분해된 릴레이션 스키마를 순서대로 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씩 분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일단 A, B가 키인데 A로 D와 E가 결정이 되고 있죠. 이거는 뭐죠? 부분함수 종속집합이죠. 그래서 이게 부분함수가 있다는 거는 3NF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ENF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1NF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A, B, C 여기는 지금 키가 A, B니까 A, B, C가 이렇게 나뉘게 되고 이렇게 하나가 나뉘게 되고 부분함수 종속인 A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되겠죠. 일단 먼저 나눠볼게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나뉘게 되고 그다음에 A, D, E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눴더니 A, D, 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죠? A가 D를 결정하고 D가 E를 결정하는 연쇄적으로 값이 결정되면 뭐가 안 되죠? 3NF가 안 되죠. 이거는 ENF밖에 안 됩니다. 제2정규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3정규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이행함수 종속을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다시 분해를 해야 됩니다. AD와 DE로 AD와 DE로 이렇게 나눠야 되죠. 이게 자,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여기가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봤을 때 자, 이쪽 보면은 A, B가 C를 결정하고 이 C가 다시 B를 결정하고 있죠. 이 키가 A, B인데 키가 아닌 C 값이 B를 결정하고 있죠. BCNF의 정의가 뭐였었죠? 후보키가 아닌 이 C 값이죠. 후보키가 아닌 것이 결정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게 BCNF의 정의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C가 뭔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A, B, C에서는 C를 띄어내야 되죠. 그래서 이 A, B, C를 A가 C를 결정하도록 하고 C가 B를 결정하도록 하는 A, C, 그 다음에 C, B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이게 BCNF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에서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분해가 됐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분해를 했는데 이 분해된 릴레이션을 다시 조인을 했을 때 이 원래로 돌아갔을 때 데이터가 다르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분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해가 됐는지 확인하려면 무손실 분해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죠. 여기 보면은 이 A, B, C라는 것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C 이 값들 중에 하나가 여기서 키값으로 쓰이게 되면 무선실존회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다는 것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 BCNF 분해 같은 경우에도 무선실 분해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를 순서대로 쓰면 돼요. 스키마는 지금 R1, R2 이렇게 쭉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을 써보면은 2번 순서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3NF 같은 경우에는 R1, B, C, R2, D, R3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써볼까요? 3번 아이고 3번이 아니죠. 여기다가 밑에다가 그냥 이어서 쓰는 겁니다. 이제 BCNF를 써야 되니까요. BCNF R1 AC R2 CB 그 다음에 R3 AB R4 D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이건 정답입니다. 이렇게 쓰면 정답인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약간 눈에 거슬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R2가 R3로 이름이 바뀌죠. 똑같은 AD인데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 싶더라고요. 먼저 얘네 요 두 단계에서 바뀌지 않는 AD, D를 1번, 2번으로 먼저 놓고 뒤에 얘를 3번으로 놔서 얘가 밑에 나뉘어 주게 되면 얘가 3번, 4번으로 분해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약간 뭐랄까 눈에 거슬려서 그렇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3NF로 이렇게 쓰고 BCNF로 이렇게 쓰고 이걸 순서대로 쭉 써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값만 쓰기보다 여기는 지금 3NF라는 보다 제3정규형 그렇게 써도 되고 3NF 써도 상관없습니다. 3NF 쓰고 BCNF 이렇게 써서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다 이거를 구분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게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다가 막 설명을 막 써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써도 상관없으니까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번 시연어 문제입니다. 자, 해시에 관한 문제인데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construct와 search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시 테이블이 있고 여기다가 값을 넣는 게 construct 함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값을 넣은 다음에 그걸 또 찾는 게 search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해시 펑션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값, 자릿수의 합을 모두 더한 다음에 그 값을 n으로 나눈다. 그거의 나머지를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n이라는 거는 지금 5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이게 이 해시 테이블의 아이템의 개수예요. 5개로 나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9다 그러면은 여기다 9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로 나누게 되면은 그래서 뭐 1점 뭐 몇몇몇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나머지를 찾는 겁니다. 5를 이걸 나머지 찾으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를 찾으면은 0, 1, 2, 3, 4 이렇게 해서 9가 되면은 9를 찾는 게 아니고 숫자 5를 뺀 4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해볼까요? 여기 예시가 있으니까 2, 3, 3이라고 하면은 이걸 값을 다 더해요. 그럼 8이 나오죠. 8이 나온다는 거는 2,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되니까 숫자 5개를 빼버리는 거죠. 얘를 빼버리면 3개가 남으니까 얘를 3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8을 5로 나눈 나머지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한다. 이 값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8을 하면
8을 5로 나누면 3을 로 해서 0, 1, 2, 3. 자, 이곳을 찾아간다. 이걸 아는 상태에서 이 소스를 한번 볼게요. 또 해시 값을 찾은 다음에 이 h 값, 그럼 예를 들어서 8이 왔으면은 3이 반환되겠죠. 여기에 이제 3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데 우리는 이 문제가 작성 방법 1번에서 문제가 주어졌으니까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313이 왔다. 여기에 313이 왔으면은 이 해시 펑션이라는 함수를 313을 대입을 하면은 이 값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7이니까 7을 5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2가 되겠죠. 2인데 그럼 해시 테이블 2 그러면은 ht 이렇게 되니까 2는 지금 여기죠. 3, 3, 1 이 값이 0이 아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0인 값과 0이 아닌 값이 있어요. 0이라는 건 값이 비어있다는 의미고 이 값엔 0이 아닐 경우에는 뭔가 값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0이 아니라는 건 뭔가 값이 있다면 1을 증가시키라고 했어요. 1을 증가시켰으니까 2니까 3이 되겠죠. 3이 됐는데 혹시 만약에 이게 제일 끝의 값이면은 여기서 5가 되면 안 되잖아요. 5라는 값은 없으니까. 제일 끝의 값이 오게 되면 이 제일 처음으로 올 수 있도록 %n이라는 거는 이거죠. 나눈 다음에 이 값으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반환하는 게 이 %n 이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가 이제 3이 됐죠. 그럼 3에다가 여기서 바로 오는 게 아니죠. 이 while문이 지금 여기까지 돌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가로가 생략됐으니까 이 한 줄만 이 while에 들어가는 겁니다. 반복문에. 그래서 1을 반복했는데 1을 증가를 시켰는데 1을 증가시켰는데 여전히 값이 0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증가를 합니다. 또 증가를 하고 또 증가를 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증가를 하냐 여기까지 왔으면 또 이제 여기로 오겠죠. 맨 앞으로 맨 앞까지 와서 계속 1을 증가하다가 0이 아닐 때 계속 반복을 하니까 0을 만나면 이 while문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0을 만났으니까 빠져나갔죠. 그때 h는 0입니다. 이 0값을 최초로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h는 0. 그래서 0 ht0 여기다가 데이터죠. 데이터는 최초에 받은 값 313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h값을 출력합니다. h는 0이죠. 이 0값을 출력을 하는데 여기다가 313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미출층 기억의 출력값을 써라. 여기서는 0이 출력이 되는 거죠. 이어서 search ht 313을 호출하여 실행할 때 미출친 니은의 출력값을 전달을 써라. 이번엔 search 함수죠. search 함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카운트 값을 1로 해놓고 m1, m2를 선언을 했는데 m1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지금 키 값이 여기도 313을 찾은 거죠. 그럼 313을 하면 여기서 해시 펑션 했을 때 역시 m1 값은 2가 되는 거죠. 여기부터 찾습니다. 자, m2는 여기서 1을 뺀 값이에요. 여기서 1을 뺐다는 것은 바로 뒤에 여기 바로 이제 앞이죠. 여기가 m2 값이 됩니다. m2 여기가 m1. 자,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while문을 또 돕니다. ht의 m1이라는 거는 ht m1 2죠. 여기부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313이니까 6 더해서 6, 7이니까 5로 나눈 나머지 2 여기부터 찾겠다가 되겠습니다. 저장할 때도 여기부터 저장할 위치를 찾으니까 찾을 때도 여기부터 찾는 거죠. 자, 이 값이 키값과 같다면 자, m1이 지금 2잖아요. 2에 여기 저장된 어떤 값이 여기 보면 저장된 값은 331이죠. 이 값과 우리가 찾으려는 313 값이 같으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같지 않을 때 이 while문을 돌기 때문에 이 같은 값을 찾을 때까지 도는 겁니다. 이
313도 아니고 그 다음에 0도 아니에요. 0은 빈값이니까. 내가 찾는 값과 다르고 또 빈값도 아니고 라면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값을 찾은 거니까. 값을 찾지 못할 때는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1 값이 지금 2니까 2에다 1을 더하면은 3이 되겠죠? 또 4가 되고 4 다음에 또 아까 본 것처럼 0이 되고 계속 더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m1과 m2 값이 같으면 빠져나가라고 그랬어요. m1과 m2 값이 같다는 거는 이 m2가 지금 바로 1을 뺀 값 요 뒤로 한 칸 온 거였잖아요. 여기까지 왔다는 건 다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만나서 빠져나갔다는 거는 탐색이 실패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마다 그리고 1을 더해주면서 그래서 값을 찾으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찾았으니까 한번 보죠. 여기서 1을 더해서 CNT 값을 1을 증가시켰어요. 처음에 여기서 실패를 했죠. 여기서 1을 증가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초기값이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2로 늘어났어요. 한번 실패. 여기서 3이 되고 여기서 4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왔더니 0을 만났어요. 0이 아니죠. 지금 313이죠. 죄송합니다. 313. 요 키값이 같은 상황을 만났죠. 달라야 되는데 같은 값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2번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세 번 CNT++를 3번을 만났죠. 그래서 여기는 총 4가 출력이 되고요. 4번, 그러니까 여기서 3번을 1을 증가시켰으니까 4가 출력이 되고요. 이렇게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이 실패했을 때는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키값이 같을 때 여기서 CNT 값을 출력을 시키고 이 키값이 아니라면 검색이 실패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왔는데 이 키값을 찾은 게 아니라면은 탐색이 실패한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 봤고 2번을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선형조사법이죠. 계속 하나씩 늘려가면서 찾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오버플로 처리 관점에서 서술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이 값이 지금 지저분해서 밑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거의 해시 값을 구했잖아요. 이건 7이니까 2가 됩니다. 0, 1, 2 여기다 저장을 했죠. 여기 보면은 뭐 2, 3, 3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더하면 8이잖아요. 8이면 3 나머지가 이제 3이 되니까 여기 저장이 됩니다. 그럼 뭐 해시값이 2이거나 3이거나 뭐 4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저장이 되면은 여기 저장을 실패해서 이제 앞으로 한 칸씩 가죠. 그래서 여기 또 저장이 되고 또 여기 저장이 되고 여기서 안 되면 또 넘어가서 저장이 되고 이 2, 3, 4 해시값이 유사한 것들은 이렇게 뭉치게 돼요. 그럼 우리가 다시 서치를 할 때도 또 여기를 찾는데 이렇게 값이 여러 개 막 뭉쳐져 있으면은 얘 비교하고 얘 비교하고 얘 비교하고 계속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오버플로 관점에 서술을 해보면은 유사한 해시값을 갖는 데이터가 많게 되면은 이 값들이 어떤 한 구역에 집중적으로 뭉쳐지게 돼요. 집중적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이거를 군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군집화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이 값들을 모두 검색을 해줘야 돼요. 뭐 운이 좋으면 이 앞부분에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운이 나쁘다면 이 값들을 군집화된 모든 값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심하게 되면은 이 비슷한 값들이 이 테이블을 모두 채우게 돼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해시값을 가진 이 데이터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그런 군집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들을 모두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번 운영체제 문제입니다. 자, 페이지 테이블이 있고 이거를 통해서 프레임 번호를 물리주소를 찾아가는 거죠. 자, 요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프레임의 크기가 1KB라고 했어요. 1KB는 1024. 그래서 페이지 크기가 1024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페이지가 0부터다 그러면 여기는 1023까지 되는 거고, 그 다음 1번 페이지 같은 경우에가 1024부터 0번부터 2047까지 1024개씩 끊어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밑에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봐야죠.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을 때는 또 원하는 프레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가게 돼가지고 0번이다 없어 그래가지고 새로 할당을 하게 될 때는 4번, 3번을 먼저 사용하라고 했어요. 여기가 1번, 4번 얘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 얘를 사용했으면 그 다음 번에는 얘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비어 있으니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2번 프레임과 7번 프레임은 프로세스가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작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5156 가상 주소, 논리 주소가 5156이라고 했어요. 보면은 5156으로 이제 주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페이지 크기가 1KB, 1024라고 그랬으니까 1024 단위로 자르면 됩니다. 그럼 5156이 1024로 어떻게 잘라지느냐를 보면은 얘가 2개면 2048이 되는 거고, 3개면 3072가 되죠. 이거는 약간 좀 계산, 어떤 이런 단위로, 이게 몇 개 단위로 잘려지는 거를 좀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1024, 2048 요 단위로 되는 숫자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계산할 때 좀 편합니다. 4096이 되겠고요. 512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랑 가까워졌죠. 5120까지 딱 쓴 다음에, 그럼 5156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5156은 한 여기쯤에 있겠죠. 그래서 5120까지 끝나고, 그러면은 5156에서 5120을 빼줍니다. 36. 요만큼이 36이라는 얘기예요. 몇 개 페이지를 썼냐 하면은 얘가 0번이고 1번이고 2번이고 3번, 4번 이렇게 5개의 페이지를 썼습니다. 5개의 페이지를 쓰고 그 다음에 오프셋이 36이다 이렇게 되겠죠. 4096 볼까요? 4096은 딱 여기서 끝났네요. 그러면은 얘는 4개고 그 다음에 오프셋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주소만으로 이 2번이 거의 해결이 된 거예요. 자, 이 값을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페이지 폴트 발생 여부를 순서대로 써라. 자, 이거부터 볼까요? 자, 그럼 5번 페이지라고 했어요. 5번 페이지로 가보면은 지금 존재 비트가 0이죠.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면은 존재 비트가 1이죠. 2번 프레임, 그러면 프로세스 4번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적중한 거죠. 발생 여부라고 했으니까 발생하지 않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발생과 발생하지 않음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물리주소, 이건 여기서 이미 다 구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5번을 가보면은 5번 페이지 갔더니 없어요. 프레임 번호가. 프레임 번호가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자, 그럴 때는 아까 본 여기죠.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 순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4번을 할당해 주게 되죠. 3번보다 4번이 우선입니다. 얘가 우선이었으니까 4번을 할당하게 돼요. 4번에다가 옵셋은 36. 이걸 계산해 주면 되는데, 4번 프레임일 때, 자, 하나의 요 크기가 1024라고 했죠. 4번까지 가게 되면은 1024
곱하기 4. 4번 여기 어디에 저장된다는 거는 0, 1, 2, 3 요 세 개를 4개죠. 3번까지 4개를 건너뛰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4를 곱하게 됩니다. 4096이죠. 1024에 4를 곱하면 여기다가 36을 더해주게 됩니다. 오프셋 값. 2, 1을 더하면 3이 되겠고요. 하나 올라갔으니까 1, 4, 1, 2, 4, 1, 3이니까 첫 번째 이 값에 5156에 대한 물리주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번호가 4고 옵셋이 0이에요. 여기 가보면은 존재 비트가 있고 프레임 번호가 2죠. 2로 갑니다. 그럼 프레임 번호가 2라는 거는 여기서 뭐 할당할 게 없는 거죠. 그냥 2입니다. 1024의 2배 2048 여기다가 옵스 값이 0이죠. 못할 게 없어요. 2048 이렇게 하면은 이 두 개의 논리 주소에 대한 물리 주소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또 운영체제 문제인데 보시면은 경쟁 상황 레이스 컨디션 경쟁 상황인 문제예요. 이 경쟁 상황이라는 거는 작업 A가 다 실행되고 작업 B가 그 다음 뭐 실행되고 이런 게 아니죠. 서로 간에 막 뒤섞이는 겁니다. A는 카운트 여기까지 실행을 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얘가 또 들어와서 이 두 문장 실행했다가 그 다음에 또 얘 이렇게 두 문장 실행했다가 그 다음에 얘 실행했다가 서로 막 뒤섞이는 게 경쟁 상황이죠. 자, 그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카운트는 공유한다고 그랬어요. 얘가 막 값을 바꿔놨더니 B가 와서 또 다시 막 바꿔놓고 뒤죽박죽 되는 거죠. 초기 값은 0이라고 했고 작업 A와 작업 B가 실행될 때 공유변수 카운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카운트 값을 읽어와서 2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그 2배로 한 값을 다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3번 반복하면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러면은 이게 2배가 됐다가 4가 됐다가 8이 됐다가 이렇게 1이 8이 되겠죠. 2의 세제곱. 그 다음 여기는 1을 더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1이었으면은 2, 3, 4 이렇게 1을 더하게 되겠죠. 1씩 더해지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경쟁 상황에서 푸는 겁니다. 경쟁 상황에서 뒤섞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먼저 가장 큰 값을 볼게요. 가장 큰 값은 1을 더하는 것과 곱하는 것. 초기값이 0이니까 0에다가 뭘 곱하는지 계속 0이잖아요. 그래서 큰 값을 만들려면 얘를 먼저 하면 안 돼요. 먼저 1을 다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 곱하는 게 가장 큰 값을 만들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0이었다 그러면은 얘를 1로 만들고 2로 만들고 3으로 만들고 3번을 더했죠. 3번 반복하니까 그 다음에 2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6 만들고 12 만들고 24 만들고 여기서 B를 3번 반복하고 A를 3번 반복하죠. 그래서 24 만드는 게 제일 큰 값이에요. 근데 이 순서 뭐 섞이면은 뭐 B를 2번 해서 2를 만들고 그 다음에 A를 1번 해서 뭐 4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그래서 5를 만들고 여기서는 2개 남았으니까 10, 20 이렇게 만들어봤자 이 값보다 클 수가 없죠. 그래서 1을 더하고 2를 곱한다는 거는 곱하는 게 뒤에 가는 게 가장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24. 그래서 가장 큰 값은 24가 되는 거고요. 가장 작은 값. 여기서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게 가장 작은 값이면 그럼 반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처음에 0이었으니까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해서 0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해서 3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경쟁 상황이라는 거를 빠뜨린 겁니다. 경쟁 상황일 때는 그러면 3이 나오는 거 말고 더 작은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가. 경쟁 상황에서 3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하나하나 이제 순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3도
하나의 어떤 경우가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은, 자, 먼저 요 문장을 처음에 한번 읽어요. 그래서 초기값이 0이니까 a에는 0이 저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읽었죠. 요 상태에서 b가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때 카운트는 여전히 0이죠. 카운트에다 뭘 쓰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얘도 0으로 읽어요. 그래서 1을 더하면은 1이 되고 b는 1이 됐죠 지금. 그래서 카운트에다 1을 저장합니다. 카운트가 1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걸 계속 3번 반복을 해요. 그러면은 0이었다가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이렇게 3번 반복을 해서 3을 만들었죠. 카운트에는 지금 3이 들어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작업 A는 여기까지만 저장을 해놨죠. 근데 얘가 3이 들어간 거는 몰라요. 얘는 그 전에 이미 카운트를 읽어서 0이라고 A에다가 0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래서 A는 0인데 2를 곱하면 또 0입니다. 카운트에다가 0을 저장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때 3으로 계산해서 저장을 해놓은 거는 여기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운 갱신 분실이죠. 갱신한 거를 잃어버렸어요. 3으로 갱신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0으로 만들었어요. 세 번 해야 되니까 2번 남았죠. 0인데 또 0을 읽어서 2 곱하면 0, 0, 0. 그래서 여기서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은 0이 되겠습니다. 1번에 대해서 지금 여기 값을 구한 거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할 때 그 값을 가지게 되는지 이제 지금 우리가 구한 이 과정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값부터 설명을 하게 되면은 입니다. 작업 A 실제로 쓸 때는 뭐 작업 A 해가지고 좀 더 문장처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A가 다 실행이 되고 A가 아니죠. B가 다 실행이 되고 또 B가 다 실행이 되고 B가 다 실행이 되고 B가 연속으로 3번 실행이 된 다음에 또 A, A, A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24가 나오는 거죠. 요거를 설명을 해주면 되고 또 두 번째 0이 나오는 과정을 설명해 주려면은 A에서 A는 카운트가 실행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B가 3회 모두 반복되고 그 다음에 다시 A로 돌아왔죠. A는 A 곱하기 2 그 다음에 카운트는 A 이게 실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A가 2번 반복. 그래서 첫 번째 A는 이렇게 쪼개진 거고 그 사이에 B 3회 반복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A 2번이 반복이 되면은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합쳐져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3이라는 값이 가장 작은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문장씩 끊어서 요 사이에 B 3번이 반복이 되면은 0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경쟁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컴퓨터 구조 문제입니다. 자, 공통버스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메모리, 레지스터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자, 다중하기 선택 신호의 최소 크기 몇 비트인지를 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공통버스에 붙어있는 장치가 몇 개인지를 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 있어요. 6개의 장치를 구분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2비트다 그러면 0, 0, 0, 1, 1, 0, 1,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게 4개밖에 안 돼요. 2비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비트가 되면 이제 8개가 되니까 2의 세제곱해서 8개가 되니까 이 6개의 장치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죠. 8개 중에서 이제 2개는 안 쓰고 남게 되겠지만 남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요.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4비트가 돼서 16개가 돼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최소 비트를 쓰라고 했으니까 3비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연산 AR
PC 값이 AR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DR은 DR 플러스 1, 인크리먼트죠. DR을 1 증가시키는, 이게 동일한 클럭에 수행이 가능한가? 자, 이거를 보겠습니다. PC에 있는 값이, PC가 여기 있죠. 이게 AR로 가려면 이렇게 공통버스를 이용을 해서 가게 되죠. 공통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DR을 1 증가시키는 건 여기 인크리먼트가 선이 붙게 돼서 여기 신호가 가게 되면 1이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공통버스를 이용을 안 합니다. 1을 증가시키는 인크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이용하지만 얘는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거, IR 값을 가져온다 했을 때 IR 값을 DR 값을 가져온다고 하면 지금 공통버스를 또 이용하잖아요. 그럴 때는 둘 다 이용을 하는 계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DR 1 증가시키는 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해라고 했으니까 ARPC 이익 연산은 공통버스 사용, 그 다음에 연산은 공통버스 미사용,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술형 문장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조사도 좀 넣고 해서 문장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R 값이 저장하는 메모리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AC에 저장하려고 한다. 자, 여기에 뭐가 저장되어 있냐면 메모리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메모리 주소. 자, 이거를 AC에다 여기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AC에다 저장한다고 했으니까 메모리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 주소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메모리를 주소를 이용하려면 AR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어드레스 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AR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DR에 있는 값을 AR로 먼저 넣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공통버스를 이용해서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AR을 값을 이용하려면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요 값인데 AC에 저장을 할 거예요. 이 값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AC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먼저 DR 값에 있는, 우리가 이런 신호가 아니고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메모리의 값을 주소를 이용을 하려면은 DR을 메모리에다 이렇게 직접 넣을 수가 없고 이 어드레스 선이 AR로 붙어 있기 때문에 DR에 있는 값을 먼저 AR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AR 값에 메모리 선을 이용을 해서 이 값을 AC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순서대로 쓸 것 그랬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좀 예쁘게 한번 써보면 이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C에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최소화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보다 더 많이 이렇게 뭐 여기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런 과정을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뭐 그렇게 할 필요도 뭐 하실 분도 없겠지만은 최소화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기수정렬인데 기수정렬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스를 구현을 해두고 여기 조건이 있죠. 작성법을 보면은 기억명령문이 수행될 때 기억은 보면은 Q2의 내용을 프론트부터 순서대로 출력을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배열 A의 내용을 이걸 보면은 기수정렬이 결국에는 자릿수별로 맞추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포문이 1부터 3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자릿수별로 반복한다 그렇게
주소까지 달려있네요. 세 자릿수를 지금 정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건에 보면은 이 기속열을 다 구현하려면 또 문제가 길어지니까 이 커넥트 카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건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자릿수별로 나눈 다음에 그 나눈 것들을 순서대로 합치는 함수, 이게 커넥트 카피로 조건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릿수별로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자릿수부터 반복을 하는 거죠.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밑에 127, 145 이렇게 값이 512까지 있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릿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1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a의 i 값, 디지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그래서 1이면 1의 자릿수, 2면 10의 자릿수, 3이면 100의 자릿수, 이렇게 자릿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4, 5, 6의 경우 d가 1의 값이면 6, 첫 번째 자리 값이 6이죠. 2면 5. 자, 이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123이면은 첫 번째에서 1의 자릿수에서 3이 반환이 되는 거죠.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3이다. 3이 나왔다. 123이어서 1의 자릿수가 3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b가 여기서 이용이 되죠. 그래서 q에 3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q가 0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럼 123이면은 이 3번 큐에 여기 저장이 되고, 예를 들어서 122다 그러면은 2번 큐에 122 이렇게 저장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312가 또 왔다 그러면은 2번 큐에 여기 312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2번 큐로 오게 됐다고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순서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포문을, 첫 번째 포문을 돌았을 때 127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127부터 127이면 여기 7번 큐에 들어가겠죠. 7번 큐라고 하고 127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145는 5번 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870 0번 큐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252니까 252번 큐에 들어갔습니다. 325는 125 5번 큐죠. 들어가게 되고, 691에서 691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471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12 2번 큐가 들어갑니다. 지금 값이 지금 n이 8이니까요. 8개, 4, 5, 6, 8개가 다 들어갔죠. 실수 없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Q에다가 다 분배를 했어요. 그러면 기억에서 출력되는 걸 먼저 한번 볼까요? Q의 2의 내용을 프론트부터 순서대로 출력,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죠. Q의 2라는 거는 두 개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수행될 때 252, 그 다음에 512 이렇게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커넥트 카피를 합니다. 그러면 커넥트 카피를 한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870, 691, 471, 252, 512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2번으로 지금 넘어가 볼게요. 1번이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첫 번째 수행될 때, 두 번째 수행될 때 출력되는 내용을 쓰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수행될 때는 870, 691, 471, 252, 512, 145, 325, 12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다 들어갔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다음 위로 넘어갔죠. 근데 위로 넘어가서 D가 2입니다. 2에서 또 계산을 하는 거죠. 초기값, 별 초기값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두 번째 포문 돌 때는 이거를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돌리면 돼요. 그래서 이번엔 10의 자리를 보는 거죠. 10의 자리를 870이니까 여기부터 870, 7번 큐에 들어가게 됩니다. 870, 다음에 691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9번 큐. 그러면은 다음에 471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에 250이니까 5번 큐에 252가 들어가고, 512, 512는 1번 큐에 들어가고요.
다음에 145, 4번 큐. 그다음에 325, 325, 여기 2번 큐. 그다음에 127, 127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2번 큐를 또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325, 127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값이 여기서도 두 개가 되겠네요. 두 개를 출력을 한 다음에 카피 커넥트 이 값들을 다 붙이고 순서를 출력하면 돼요. 여기부터 그냥 쭉 내려오면 됩니다. 똑같죠.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512, 325, 127, 145, 252, 870, 471, 191 이렇게 하게 되면은 10의 달리 순으로 배열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10, 20, 그 다음에 30 없고 40, 50, 60 없고 70, 그 다음에 80 없고 90 10의 자리 순서로 정렬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1의 자리 순서로 보면 정렬이 되어 있죠. 0, 1, 2, 3 없고 4 없고 5, 6 없고 7, 8, 9 없고 1의 자리 순서로 정렬을 먼저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 10의 자리 순서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포문이 돌 때 100의 자리 순서로 정렬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는 뭐 세 번째 수행될 때는 쓰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방법이니까요. 자, 이거의 시간 복잡도를 비곱표기법으로 써라. 비곱표기법이라는 거는 대문자 5 쓰고 괄호 안에다가 복잡도를 표현을 해주면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폼은 이렇게 두는데 자릿수만큼 들고 있죠. D가 이제 3까지가 도니까 우리가 정렬하는 숫자가 뭐 510이다 그러면 세 자리 숫자잖아요. 여기서 3개만큼 돕니다. 그래서 D는 3일 때 세 자리만큼 도는 거고 요 안으로 들어왔을 때 0부터 n까지 n번을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포문 돌 때 n 0부터 n까지 돌고 요 안에서 또 0부터 n까지 돌 때 n제곱이라고 복잡도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위에가 D고 여기는 n이니까 dn 하게 되면은 이게 기수정렬의 시간 복잡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는 예를 들어서 뭐 3이라서 작은 값이니까 뭐 생략을 하고 5의 n 해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자릿수가 뭐 100짜리, 1억짜리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이걸 무시하지 말고 D에 n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게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네, 7번 여기까지 하고요. 2018년도 전공 B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